지역의 시대, 글로컬 문화를 만들어가는 신문, 지역을 만나고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뉴스, 이장뉴스. 이번 시간에는 대구 3.1만 세운동 길과 시인 이상화, 그리고 서상돈 고택으로 떠나봅니다. 집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백과사전을 보면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 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우리는 유달리 이 말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말도, 두레라는 풍습도 이와 함께 움직이는 표현이자 문화가 아닌가 싶다. 우리 역사에는 이를 보여주는 풍경이 적지 않다. 특히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이었던 일제강점기는 십시일반으로 서로 힘을 보태고 함께 이겨낸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 전통의 풍경을 찾아 대구의 골목과 옛길을 걸어본다. 집시일반이라는 건 결국 가진 것을 하나씩 내놓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내놓는 게 재산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역사의 오랜 풍경을 간직한 대구의 골목에서 만나게 된다. 특히 요즘 대구는 근대의 풍경을 간직한 골목과 문화를 연결한 근대 골목 투어로 인기가 높다. 총 5개의 코스로 구성된 골목 투어 중 이 코스인 3.1만 세운동길의 중간에서는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인물인 서상돈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3.1만 세운동길은 대구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청라언덕에서 시작한다. 잘 자란 나무 사이로 아직 세련됨을 잃지 않은 옛 선교사의 저택이 언덕 위에 있으니 시간이 느껴지는 좋은 풍경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높은 솟은 건물이 옆을 채우고 그 사이에서 좁은 계단은 아래로 급하게 내려간다. 계단이 끝나는 곳의 바닥에는 연도가 새겨져 있고 태극기와 작은 조형물로 포토존을 마련해 놓았다. 이제 도로를 건너면 계산성당이고 길의 바닥, 건물의 벽 등 주변의 곳곳에 코스를 안내하는 지도와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의 흔적에 대한 소개가 안내하듯 이어진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길을 잃더라도 그 안내를 보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상화 시인의 시가 새겨진 보도블록을 지나면 시와 사진으로 치장된 골목 입구가 나온다. 골목 벽면에는 이상화 시인의 사진과 함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글귀가 쓰여 있으니 이 골목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듯하다. 역시 짧은 골목의 끝에 이상화 시인 고택의 작은 담장이 나타난다. 근대문화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산예가를 볼 수 있다. 계산예가는 이상화 시인의 앞쪽에 있는 서상돈 선생의 고택이 마주하면서 둘러볼 수 있는 작은 공터였다. 사실 우리의 집과 동네를 만드는 방법은 근대 서구에서 길을 만들고 구획별로 집과 공공기관을 짓던 전통과는 사뭇 달랐다. 사람이 터를 잡고 집을 지으면 그 집과 집이 맞닿은 사이로 길이 생기며 간혹 공터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골목길은 집으로 막히기도 하는 게 한국의 전통 골목길이다. 공터가 있다는 것은 이 터가 예전의 집과 집으로 만든 우리의 전통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문득 만난 골목 안공터의 반가움을 느끼며 먼저 대구의 근대 역사가 사진과 각종 조형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계산예가를 둘러보고 바로 이어서 이상화 시인의 고택으로 건너가 본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로 시작하는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는 안타깝고 서러운 마음이 이렇듯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또 이렇듯 가녀린 음율의 시가 이런 박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던 시였다. 만나면 꼭 다시 듣고 또 만날 때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전해주는 시이기도 하다. 문학의 향기는 짙고도 오래 간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것이라. 이상화 시인은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 사숙에서 큰아버지 이루에게 교육을 받았다. 1922년 백조 창간호의 시 말세의 희탄 단조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는데 초기 시는 주로 감상과 낭만, 퇴폐와 병적 관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상화의 형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상정 장군이다. 형의 영향으로 이상화 시인도 대구의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925년을 전후해서는 당대 현실에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1926년 개벽 6월호에 발표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잡지 개벽은 이 시를 실었다가 문을 닫기도 하였다. 또 이상화 시인은 1927년에 의열단 이종암 사건에 말려들어 구금되기도 했으며 1937년에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친형인 이상정 장군을 만난 이후로 5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1937년 이후 교남학교에서 영어와 작문을 가르쳤는데 이때 피압방 민족은 주먹이라도 굵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고 학교의 권투부를 신설한 것을 보면 투옥과 감시가 시인의 의기를 꺾지는 못한 듯하다. 사진과 문갑, 서재 등으로 꾸며진 이상화 시인의 고택은 작지만 단정했다. 당시 시인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랜 세월에도 잘 가꿔지고 관리된 시인의 집은 이상화 시인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상화 시인의 고택 정문 앞에는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인물인 서상돈 선생의 고택이 있다. 서상돈 선생은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섰던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이었으며 제4기 민중투쟁기에는 재무부 과장 및 부장급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활동은 1907년 2월 16일 대구 광문사에서 그 명칭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를 마친 뒤 광문사 부사장으로서 담배를 끊어 당시의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 그 취지에 공감한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2천여 환을 객출하였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국채 보상 취지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당시 일본은 강제로 체결한 한일협 정서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에 강제적으로 차관을 들이고 일본 고문들은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 화폐 제도 등을 재편하면서 조선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일 국채는 1,300만 원이 되었고 이 금액도 1년 만에 1,840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채보상운동은 2천만 국민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하지 않고 그 대금 20전씩을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국채 1,300만 원을 갚아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재 등과 함께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의 민족 언론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불안을 느낀 일제의 탄압으로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때 모인 자금은 그 뒤에 전개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쓰였으며 집시일반으로 전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36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였고 그 긴 시간 동안 비록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운동의 기록이라 하겠다. 이장이 들려주는 우리 마을 이야기, 이장 뉴스. 또 만나 뵙겠습니다.